안녕하십니까. 경제공부 싫어하는 이과생 게으른 장기투자자 이계투입니다. 확률과 통계. 네, 좀 어려운 주제를 들고 왔는데요. 이 영상이 제대로 만들어질지 저도 시작부터 걱정이 많이 됩니다. 자, 확률, 우리가 probability라고 하고요. 보시면은 어떤 사건이 실제로 일어날 것인지 혹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, 그러니까 뭐 과거도 있고 뭐 일어날 것인지 미래도 있고, 그거에 대한 지식 혹은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. 그러니까 지식과 믿음.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 빨간색으로 했는데요. 지금 요 확률과 통계를 갑자기 꺼낸, 물론 이제 제가 이과생이기 때문에 그렇죠. 다른 이제 문과생 출신들이 만드는 그런 다른 쪽 이제 경제 유튜버랑 다르게 이과생이니까 한번 과감하게 이런 제목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봅니다. 자, 여기서 이제 지식과 믿음. 그러니까 확률이 믿음이라는 얘기가 들어가요. 이렇게 확률적으로 우리가 막 어떻다 막 말하는데, 이건 확률이 뭐 30%다. 이따가 이제 말하겠지만, 내일 비가 올 확률이 30%다.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느끼기에는 확률이 뭐 이렇게 보면은 좀 지식 같은데, 이게 이제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이라는 거죠. 지식 또는 믿음. 자,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빨간 거는 같은 원인. 그러니까 이제 확률을 말할 때는 그 전제 조건은 동일하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. 이게 그래서 조금 중요한 말이긴 해요. 그래서 동일한 전제 조건 하에서 특정한 결과가 나타내는 비율을 말합니다. 여기 또 다른 그 설명으로는 일정한 조건. 이게 이제 같은 원인, 동일한 그 조건이죠. 동일한 조건, 일정에서 아래에서 어떤 사건이나 사상이 일어날 가능성의 정도. 이게 이제 뭐 국어사전과 나무 위키의 내용을 한번 가져와 봤고요. 통계는 이런 그 현상들을 이제 좀 잘 정리한 게 통계입니다. 잘 정리해서 숫자로 표현을 한 겁니다. 숫자로. 그래서 잘 정리해서, 어떻게 보면 확률과 통계는 좀 별개 같아요. 근데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중고등학교 때, 고등학교 때 배울 때는 늘 확률과 통계가 붙어 있었죠. 근데 여기서 보면 통계는 그냥 데이터를 좀 보기 쉽게 정리한 거 정도고요. 근데 확률 자체는 어떤 그 과거 사건에 대해서, 그 과거나 미래에 대해서 그 사건이 이제 발생했는지 발생할 확률에 대한 어떤 지식이나 믿음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. 왜 이거를 갑자기 꺼냈냐면요. 자, 이거는 제가 이제 이 구독자분들한테,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. 제가 뭐 잘 확률과 통계 뭐 옛날에 배웠지만 뭐 전공도 아니고, 그래서 자, 어떤 질문이 있냐면요. 미국 주식은 계속 우상향하는가? 3펀드 전략은 매년 10%의 수익이 가능한가? 뭐 여긴 10%인데 사실은 뭐 7%에서 10%라고 얘기를 하죠. 그 다음에 흡피 전략은 지속 가능한가? 그런 확률이 어떻게 되는가? 확률을 어떻게 보는지. 뭐 이거를 다 100% 믿으신 분도 있겠죠. 그러면 이거를 믿게 된 계기가 궁금해서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. 혹시 어떤 이 밑에 거는요, 2배 레버리지는 효율적인가? 보글헤드는 상위 20%의 투자자가 될 수 있는가? 그러니까 요 아래쪽 질문은 사실은 이 전제 조건은, 자, 미국 주식은 계속 우상향을 하는가에 대한 답이 있으면, 이걸 이제 확률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, 미래에 대한 확률로 표현을 한다고 하면, 뭐 각각 여러분들 뭐 퍼센테이지가 있겠죠. 그래도 최소한 100%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. 이거를 저의 경우를 말씀드리면 저는 100% 믿습니다.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를 믿어야지 이 3펀드 전략과 흡피 전략을 할 수 있겠죠. 이 믿게 되는 여러분들의 그 과정이 좀 궁금해서 뭐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거를 확률과 통계로 본 것 같아요. 제 경우는. 그리고 이제 뭐 여기 이제 그런 그 제가 미국 주식은 계속 우상향하는가를 100% 믿게 된 거에는 뭐 자본주의 특성상, 이걸 뭐 또 구체하게 막 설명은 못 하겠고요. 뭐 모든 가격들이 좀 오르죠. 뭐 집값,
그 다음에 뭐 택시비, 교통비죠. 예, 뭐 이러니까 자본주의에서는 뭐 짜장면값, 예, 많이 오르더라고요. 뭐 주식도 그러면은 계속 오르는 거 아니냐, 확장하고. 근데 자, 여기 계속 오르지만 사실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. 컴퓨터 가격 같은 경우도 그 구형 가격은 막 떨어져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뭐 60인치 텔레비전 가격, 이거 좀 있으면 가격 떨어지죠. 신모델이 나오고 점점점 텔레비전이 커지면 뭐 냉장고도 그렇고 뭐 하여튼간 그 초기에 나왔던 거 뭐 전기차도 아마 그러겠죠. 가격이 떨어지겠죠.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초기에 나온 거는 비싸고 점점 대량 생산하면 떨어지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오르는 어떤 그런 자본주의 특성, 뭐 부의 확장, 미국은 1등 시장이기 때문에 부의 확장은 뭔가, 예, 어쨌든. 그리고 또 요거는 이제 이 전제 조건을 제가 단 거는 이제 30년 투자를 하면 믿을 수 있을 것 같다. 요거는 뭐냐면은 이제 13년의 늪이라고 이제 그 제가 영상을 만든 게 있어요.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 한번 그려볼까요? 1970년에 한번 떨어졌다가 뭐 석유파동 나오고, 그래서 이 고점, 전 고점에서 회복하는 데가 대략 13년으로 보고요. 쭉 올라가다가 2000년 닷컴 버블에서 한번 또 떨어지다가 쭉 회복하는 게 13년 걸렸어요. 자, 그래서 쭉 올라가다가, 그러니까 70년, 2000년, 제 생각에는 그래서 2030년, 여기 30년 간격이죠. 예. 2030년 정도에는 한번 또 쭉 떨어졌다가 또 가지 않을까. 그럼 이게 전고점 회복하는데 13년 정도, 백데이터가. 그래서 뭐 이렇게 되면, 근데 이제 장기 투자를 하면, 이걸 이제 10년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뭐 조금 재수없게 하락하는데 걸려들 수가 있죠. 근데 30년 투자를 하면 이 13년이, 그러니까 30년이 이렇게 쭉 있는데 초반에 13년을 겪던, 중간에 13년을 겪던, 30년 후반에 13년을 겪던 했는데, 요거를 따져보면, 예를 들어서 초반에 13년을 겪었는데 후반에 쭉 성장을 했다. 이거 수익률 7에서 10% 보장이 되고요. 뭐 중간에 이렇게 쭉 했다 그러면 처음에 모은 돈, 그 다음에 한번 쭉 늪을 빠져나와서 또 13년이면은 앞뒤로 몇 년 있나요? 17년 있죠. 그러면은 여기 뭐 8년, 뭐 9년 뭐 이런 식으로 하면, 여기 대략 뭐 한 10년, 여기 대략 10년 이렇게 하면 마찬가지로 또 이런 수익이 나올 수 있습니다. 마지막에 만일 은퇴 시점에 그렇다 그러면 앞에 이미 17년 동안 벌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내려가서 뭐 어떻게 헤맨다 할지라도 그래도 꽤나 이 수익을 또 마찬가지로 이미 그 수익을 달성했기 때문에 후반에 13년에 늪에 빠져도 이 연 평균 수익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어림짐작해서 저는 장기 투자면 100% 30년 투자 이상이면 100% 저는 미국 주식은 계속 우상향한다라고 믿게 된 겁니다. 자, 그러면은 뭐 흡피 전략은 지속 가능한가? 사실 뭐 이제 저는 요것도 하니까 이것도 거의 100% 제가 믿기 때문에 하는 거겠죠? 그 다음에 뭐 2배 레버리지는 효율적인가? 요거는 이제 그 통계로 이제 그 나왔는데요. 이게 이제 2배 레버리지가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통계는, 그러니까 이제 레버리지 중에 뭐 이거 그 자료가 있는데 뭐 1배, 2배, 3배, 4배 뭐 다 그렸는데, 이제 뭐 과거 뭐 100년 데이터를 쭉 보면 우상향은 하지만 이런 그 변동성이 있겠죠. 오르락내리락 하는데, 이 오르락내리락 할 때 그 이제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만 하는 겁니다. 이 2배 레버리지가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그 통계를 뽑은 거는 순전히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과거의 이런 변동성, 그 변동성도 또 이제 그 조금 과하게 줘야 되겠죠. 이거 시뮬레이션을 할 때는. 그래서 요 과거의 이 모든 변동성을 가지고 미래에 2배로 해서 미래의 그림을 그려봤더니 3배나 4배는 때에 따라서, 3배나 4배 레버리지는 때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었는데 2배는 그래도 꾸역꾸역 살아나더라. 미래에 조금 심하게 변동성을 적용을 해서 미래에 그 데이터를 한번 뽑아봐도 어느 정도 2배는 견디더라. 그래서 이제 그 보글 헤드에서는 뭐 2배 레버리지 정도는
할만하다라는, 물론 뭐 그 한 배랑 두 배랑 비교를 하면 뭐 마음 심적으로 뭐 안정적이고 꾸준하고 이렇게 나가는 거는 이제 한 배죠. 근데 레버리지를 뭐 좀 즐기실 수 있는 분이라면 두 배 정도는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죠. 그것도 이제 시뮬레이션도 조금 심하게 변동성 데이터를 조금 더 많이 줘서 뭐 이런 석유 파동 때나 닷컴 버블이나 이런 걸 다 집어 넣어서 조금 더 혹독하게 데이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두 배 정도는 살아나더라 라는 그거를 제가 봤습니다. 자료를 봐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좀 믿게 된 거죠. 두 배 레버리지를. 뭐 그래도 이런 변동성이 좀 심하기 때문에 두 배는 마음이 좀 불편하긴 합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점점점 이제 두 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. 제 자산이. 근데 자꾸 1.5배로 이제 막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. 점점점 시간이 지나가면 아마 좀 레버리지가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예측도 해봅니다. 그 다음에 뭐 보그레드는 상위 20% 투자자가 될 수 있는가. 요거는 저기 미국의 어떤 자료들을 보면 그냥 지수 추종자가 뭐 1등부터 100등까지 쭉 100명이 참가한 시합에서 등수를 매기면 한 20등 정도는 한다. 지수가 이 정도 한다라는 백데이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것도 상위 그냥 믿는 거죠. 그래서 뭐 잘할 순 없죠. 여기 이제 1등부터 20등까지의 굉장히 뭐 해치 펀드들 잘하는 거나 뭐 그런 분들이 계시죠. 직접 업으로 하시거나 이런 분들은 굉장히 잘하시겠죠. 근데 보그레드는 그냥 조금 관심 들 쓰고 자기 업무하고 자기 삶 즐기면서도 그냥 상위 20% 투자자가 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이거는 저도 그냥 뭐 좀 믿습니다.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고 아니면 안 생겼는데도 이 3펀드 전략이나 흡피 전략을 하는지도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한번 봅시다. 자, 내일 미국 주식이 오를 확률은 66%. 요거는 제가 예전에 만든 영상에도 있고요. 이거 데이터를 좀 찾아야 되는데 좀 게을러서 못 찾았는데요. 매일매일 이게 한 50년 데이터인지 어느 정도 데이터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데이터가 있는 거 다 뽑았을 거예요. 그래서 날마다 하루 올랐냐 떨어졌냐를 본 겁니다. 이게 S&P를 본 것 같아요. 그랬을 때 3일 중에 2일은 올랐습니다. 하루는 떨어졌습니다. 그래서 2일이 올랐기 때문에 내일 미국 주식이 오를 확률은 66%. 그러면 오늘 사면 내일 오를 확률이 50%가 넘는다는 얘기죠. 50%가. 기분 좋죠. 쭉 이제 지금은 조금 이제 조정기라서 지금 가격이 뭐 3개월 전 가격이죠. 지금 이제 10월이면 한 7월 가격 정도 되죠. 근데 이제 이거 회복하고 나서 연말 되면 다시 이렇게 쭉 오면 늘 신고가라 그러나요? 최고 늘 베스트 가격이 되는 거죠. S&P나 뭐 이런 거 보면 늘 신고가입니다. 늘 계속 신고가 올라가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 막 사는데 주저주저 하게 되지만 이때 들어가더라도 오를 확률이 50% 이상이다. 50% 이상이다. S&P 몇십 년짜리 데이터를 보니까 3일 중에 2일은 오르더라. 자, 그 다음에 이제 30년 동안 13년의 늪이 올 확률은 100%. 이거 이제 제가 만든 건데요. 저는 그래서 이 13년의 늪을 꼭 명심하고 있습니다. 오면 덤덤하게 받아들이려고요. 그래서 13년에 아까 말씀드렸죠. 다시 한번 그려보면 1970년도, 2000년도, 예상에는 2030년도. 그렇죠? 그러면 지금 2021년이죠? 2021년? 네. 얼마 안 남았어요. 그래서 요때 석유 파동, 요때 닷컴 버블 언제 올지 모르지만 13년의 늪 100%라고 믿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오늘 가격이 미래에 절대 오지 않을 확률. 요거 이제 앞에서 요게 사실은 오늘 이제 조금 핵심이 요 얘기입니다. 제목은 근사하게 확률 통계인데 좀 관계가 없는 것 같긴 한데요.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이제 요건데요. 오늘 가격이 미래에 절대 오지 않을 확률. 이런 확률도 많이 있습니다.
많이 있어요. 요거는 제가 아직 자료는 뽑아보지 못했는데, 이건 뭐냐면, 자, 우리가 그 보그레드 명언 중에 바이 더 딥이라는 게 있죠. 예. 하락하면 기분 좋게 사자. 요 하락기에 그래서 우리 무조건 바이 더 딥을 많이 외쳤습니다. 야, 떨어진다, 할인 가격이다. 3개월 전 가격이다라고 막 외쳤는데요. 요렇게 떨어지는 기간이랑 계속 오르는 기간이랑 비교해보면 오르는 기간도 많거든요. 신고가 기간도 많거든요. 자, 요때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팁이 바로 요거예요. 내일 오를 확률 66%라는 거와, 자, 여기 이제 신고가인데, 이 신고가가 미래에, 자, 변동성이 있어서 뭐 내려올 수도 있죠. 지금 뭐 신고가인데 뭐 3개월 후나 6개월 후에 이 가격으로 올 수도 있겠죠. 그럼 어떻게 돼요? 미래 6개월 후에 우리는 땡큐를 외치겠죠. 야, 이거 작년 10월 가격이다 하고 땡큐를 막 사겠죠. 하지만 지금 현재 이거를 막 못 사고 있죠. 신고가라서. 그리고 사도 조금 사고. 근데 6개월 후에 내려오면 땡큐 부르면서 엄청 살라 그래요. 그래서 요게 약간 그 아이러니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보글에 대해서. 그래서 우리는 자, 이거는 이제 예를 넣어서 이제 변동성이 여기까지 왔을 때지만, 뭐 쭉 가는데 변동성이 뭐 살짝 왔다가 가면 이 가격 안 옵니다. 신고가인데도 불구하고 이 가격이 안 옵니다. 안 올 확률도 상당히 높습니다. 그죠? 오면 땡큐를 6개월 후에 외치고 3개월 후에 외칠 거, 지금 들어가도 고민하지 말고, 살까 말까 고민하지 말고 들어가라. 이 얘기고요. 안 올 확률도 상당히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, 자, 우리 이제 이 보글헤드는 바이 더 딥은 너무 땡큐지만 신고가일 확률이 신고가일 때가 굉장히 많죠. 예, 미국 주식 지금 뭐 계속 뭐 최근 1, 2년 그래도 신고가일지라도 최고가, 연중 최고가, 뭐 역사적 최고가일지라도 들어가야 된다 라는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요 영상을 만들었고요. 요거는 팁 일기예보, 이과생으로서 일기예보에 대한 확률에 대해서, 자, 내일 비가, 이거는 이제 팁입니다. 내일 비가 올 확률이, 재미로 들어주시면 됩니다. 비가 올 확률이 30%다 그러면, 어떻게, 우산을 가져갑니까? 안 가져갑니까? 요 30%라는 확률은 어떻게 나왔냐면, 일기예보 할 때는 우리가 슈퍼컴퓨터란 얘기가 좀 나오죠. 뭐, 컴퓨터로. 그래서, 과거, 뭐, 그 데이터를 저장했던, 뭐, 기간이 뭐, 50년이다. 그럼 50년의 데이터를 쭉 봐요. 쭉 봐서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겠죠. 뭐 온도, 뭐 기압, 뭐 태풍이 어디 있고, 뭐 등등등등등등 쭉 모든 데이터를 쭉 했을 때, 내일 같은 조건, 자, 확률은 이제 조건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온도도 맞고, 기압도 맞고, 태풍도 맞고, 뭐 계절도 뭐 여름이고, 가을이고,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? 뭐 여러가지 다 조건들을 맞췄을 때, 내일 조건이랑 상당히 비슷했을 때, 이런 그 날이 10번 오면 그 중에 7번은 비가 안 오고요. 3번은 비가 왔습니다. 이게 바로 30%, 내일 비가 올 확률 30%를 그 선언을 하는 과정입니다. 그러니까 모든 백데이터 이런 변수들을 슈퍼컴퓨터가 지금 계산할 수 있고, 과거에 기록했던 모든 거를 다 해서 내일이랑 비슷하다, 내일 조건이랑 비슷하다고 봤을 때, 비슷한 조건에서 7일은 비가 안 왔고요, 3일은 비가 왔단 얘기예요. 그러면 30%입니다. 자, 그러면 내일 비가 올까요, 안 올까요? 자, 동일한 조건에서도 비 온 날이 30%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누구는 우산을 가져갈 거고요, 누구는 우산을 안 가져가겠죠. 30%가 비가 안 온다가 아니죠. 자, 내일 비가 올 확률이 10%다. 비가 안 올 것 같잖아요. 근데 이게 이런 동일한 조건, 모든 뭐 계절적인 거, 온도, 기압 뭐 다 했을 때 이런 게 10번이 있었다면 그 중에 하루는 비가 오더라. 10%는 그 얘기입니다. 비가 안 오는 날이 9일이었지만 이런 동일한 조건에서는, 근데 하루 정도는 이런 동일한 조건이 뜬금없이 비가 오더란 얘기죠. 그래서 일기예보의 이래 확률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바라보면 되고요. 그래서 요거랑 비슷하죠. 그래서 이제 뭐 슈퍼컴퓨터나 막 그러는 게, 예를 들어서 이제 점점점 지구의 온도도 변화되고 빙하도 뭐 하고 이 변수들이 점점 많아집니다. 인구가 더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황사가 일어나기도 하고, 그래서 이제 막 이런 변수들이 너무 많아지니까
다 통계를 내려면 슈퍼컴퓨터가 필요한 거고요. 이 주식도 이 확률을 낼 때 지금 그 3펀드 전략이나 흡피 전략은 뭐 우리가 100년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뭐 150년도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, 어쨌든 이런 긴 데이터를 가지고 그 백데이터를 통계를 정리를 쭉쭉 해서 이제 미래를 예측을 하는 건데, 여기서도 보면 지금 시시각각으로 경제 상황이 막 바뀌고 있죠. 그러니까 여기서 변수들이 사실은 달라요. 과거에 이 데이터를 만들 때 있었던 변수들이랑 현재와 미래에 첨가될 변수들이 그런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간을 넓히면 조금 인정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. 오늘도 좀 뭐 두서없이 영상이 만들어졌는데요. 오늘 그냥 핵심은 제가 오늘 가격의 미래에 절대 오지 않을 확률 꽤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게으른 장기 투자자 이계투였습니다. 오늘도 내 주식 멀리하고 평화로운 시간 느껴봅니다. 구독은 추천하지 않습니다. 광고가 개투님을 괴롭히니까요. 좋아요도 권하지 않습니다. 뻔한 노출로 낚이는 개투님은 원치 않으니까요. 응원 댓글은 이개투에게 기쁜 자극이 됩니다.